130번은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문장은 뭐냐 하면 K의 값에 관계없이란 문장이 제일 먼저 들어와. 사실 변수가 많다 보면 이게 어질어질하단 말이야. 이게 누구에 관해 정리를 해야 될지가. 근데 우리는 K의 값에 관계가 없다라는 문장을 읽었기 때문에 이건 K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게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K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야. 그 이유는 K에 관한 내림차순에서 K의 개수가 0이 돼서 K가 힘을 못 쓰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K가 있는 게 얘랑 K가 있는 게 얘잖아.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에 K라고 써줄 수가 있고 K가 없는 애들은 2Y제곱 마이너스 18은 0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 맞아? K가 힘 못 써야 되니까 얘는 몇 나오고 그럼 얘도 자동으로 몇 나오고 0 나오니까 X제곱은 4 Y제곱은 9 문제에서 제곱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 13이지. 야, 근데 이 문제 풀면서 어떤 느낌 들어? 이거 개수비교법 한 느낌 들어, 솔직히? 별로 안 되잖아. 이거 수치 대입한 느낌 전혀 대입하지도 않았고.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내림차순 정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실 미정계수를 구할 때 교과서에서만 배운 수치 대입, 내림차, 거기 수치 대입이랑 개수 비교 갖다가 모든 문제가 이제 거기 뭐시냐, 풀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뭐 엄밀히 따지면 개수 비교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 우변을 0k 더하기 0이라고 놓고 아 얘가 0이고 얘가 0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석하진 않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내림차순 정리법이라는 거를 새롭게 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130번.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해석해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 거. 그다음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줄 건데 이것도 문제 해석이 돼줘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야. m의 값의 관계가 없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필이면 m 값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건 m에 관한 항등식으로 해석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근데 항상 1을 근으로 가지니까 방정식에서 근을 1로 가지면 x에다 1 넣어도 된다 이 소리 아니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 아, 일단은 오케이. m의 값에 관계가 없이 1을 근으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1은 넣어도 되는구나. x에다가 1은 한번 넣어도 되는구나. 1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내가 1 한번 넣어볼게.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m의 값에 관계가 없다 그랬으니까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줘야 돼? m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줘야 되겠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이게 PM이잖아. 그럼 P 더하기 1에 M 이렇게 하나 나오지. P 더하기 1에 M. 이거 썼고 이거 쓴 거야. 그 다음 거는 M이 없는 애들은 2P 더하기 Q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써도 괜찮겠네. 그럼 P값 몇 나와야 돼? 얘가 0 돼야 되는 거 알겠지? M이 힘을 못 써야 되니까. P는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P가 마이너스 1이면 Q는 몇 되는 거야? 3 이렇게 되니까 더해주면 4번 이렇게 나오겠지. 2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이 해석해서 좀 풀 수 있겠냐? 이렇게. 그래서 이거 두 문제 130, 131번을 내가 왜 풀어준지는 좀 알겠지. 이렇게 좀 푸시고 어디 갔어? 그래서 밑에 거는 이제 유형 4번은 그 변수 두 개짜리 항등식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좀 봐보면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문제 자체가 모든 실수 x랑 y에 관해서 성립한다라고 좀 나와 있잖아. 그래서 얘는 이제 xy에 관한 항등식으로 좀 봐주는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모든 실수 x, y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y에서 x 뺀 게 몇은 또 만족해줘야 돼. 1은 또 만족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좀 제약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한번 봐볼까. 그래서 얘는 이제 나는 두 가지로 접근을 할 건데 y 대신에 y 대신에 x 왜 이래 이거 다시 y 대신에 x 플러스 1을 넣어버리게 되면 내가 여기 식이 a의 x제곱에 2a의 x에 b의 이거의 제곱에 이렇게 써버리게 되면 이건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 돼버려? x에 관한 항등식이 돼버리고 뭐 x 대신에 y 빼기 넣어버리면 y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바꿔서 이제 풀어버릴 수도 있고
그럼 얘는 이제 그냥 좀 암산을 해보게 되면 여기 ax제곱이랑 bx제곱 나오니까 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x의 개수만 보게 되면 2ax도 하나 있고 2bx도 하나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있잖아. 그럼 얘가 이제 몇이다? 0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b가 마이너스 a니까 이거 두 개는 사라지니까 이제 c 값은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만 계산하면은 b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니까 b는 2도 나오고, b가 2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물론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뭐 abc 더하는 거잖아. 근데 a 더하기 b는 0이었잖아. 그러니까 답은 c잖아.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이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풀게 되면 좀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를 좀 했고, 어떻게 보면 개수비교법으로 푼 거지. 오른쪽에 있는 개수들이 0x 제곱 더하기 0x 더하기 0으로 내가 취급을 한 거니까 이렇게 좀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y에서 x 빼서 1 되는 x랑 y는 세상에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수치를 대입해서 풀 수도 있어. 뭐 나 같으면 이제 y-x가 1이니까 이렇게 가서 뭐 x가 만약에 0이면 y는 1일 수도 있잖아. 그럼 x에다가 0 넣어주고 y에다가 1 넣어주시면 b-2가 0이니까 b가 2인 게 바로 잡히지 않겠어? 그 다음에 뭐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0이고, 그러니까 항상 최소한 둘 중에 하나가 좀 0이 나오게끔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요령이 좀 되겠지. 그래서 x에다가 이거 계산하는 거 좀 생략할게. 이렇게 수치 대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변수가 2개짜리인 항등식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서 풀자.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이 문장 해석 자체가 잘 돼줘야지 돼. 모든 실수 xy에 관하여, 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뭐 xy에 대해서 뭐 관계없이,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항등식 취급을 해주면 뭐 크게 문제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기에서 다른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요거랑 좀 비교해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이제 방금 전엔 제약 조건이 있었잖아. y-x가 1인 이런 xy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였는데, 지금 115번 같은 경우는 그냥 xy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좀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xy 값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아이디어로 x가 힘 못 써야 되니까 얘가 0이고, 얘도 지금 몇 대 줘야 돼? 0 된다.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2고 2a 더하기 3b가 마이너스 3이다. 연립해서 a, b값 구하는 거는 생략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항등식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나는 당장 항등식에서 니네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개수 비교나 수치 대입을 못 써가지고 뭐 ABC 못 구할까봐 막 이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문장을 읽었을 때 K에 관한 내림차순을 정리를 해서 K가 힘을 못 쓰게 개수들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등식 내신이 끝나면 거의 이제 기억의 저편으로 좀 사라진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문장은 고3 모의고사 때까지 맨날 나올 수가 있는 문장이야. 되게 소소하게 나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 문제를 K에 관해서 막 정리를 막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잖아. 그거 왠지 애들이 느낌상 뭐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뭐 이런 느낌이 대충은 있어. 근데 본인들이 정리하지 않아. 특히 변수가 많을 때, x도 있고 y도 있고 k도 있을 때 누구에 관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 목적 의식이 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항등식이 좀 공부해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잠깐만, 유형 5번이 제일 나중에 있는 거고, 여기 유형 5번 쪽 좀 가보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아예 134번부터 여기 유형 자체의 문제는 아예 이 유형을 좀 이렇게 외워줬으면 좀 좋겠는데, 뭐 개수의 총합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있거든. 그래서 아예 이거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내가 한번 좀 써줄 테니까 한번 봐보자. 요거 가서 우리가 n차
다항식을 어떻게 표현할지부터 한번 배워볼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차 다항식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썼어. a는 0이 아니겠지. 2차 다항식이다 라고 하면 ax 제곱에 bx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 3차면 ax 3승에 bx 제곱에 cx 더하기 t라고 써. 근데 만약에 10차가 나오면 알파벳이 너무 많지. ax에 10승 더하기 bx에 9승 해가지고 쓰다 보면 좀 헷갈려 이게 좀 자체가, 그지? 그래서 우리가 n차 다항식을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 하면은, 자, fx가 n차 다항식이다. 그러면 x에 n승이 있을 거 아니야, 맨 앞에. 그래서 x의 n승의 계수를 a의 n, 이렇게 조그맣게 an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a의 n-1에 x의 n-1 이렇게 쓸 거고, a의 n-2에 x의 n-2, 이렇게 쭉 가다 보면 x3승의 계수는 a3이 될 거고, 뭐 a2에 x제곱 나올 거고, a1에 x 나올 거고, 상수항을 a0 이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버릴 거야. 그러니까 n차 다항식을 이렇게 세팅한다는 거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요게 좀 비슷한 입장이, 우리가 중학교 때는 뭐 어떤 점이 있으면 뭐 a, b라는 점이 있고 뭐 c, d라는 점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야 뭐 점이 나와봤자 한 2개 아니면 3개니까. 근데 만약에 점이 n개가 있다고 쳐봐. 그러면 a, b랑 c, d랑 e, f가 되면 알파벳이 몇 개 안 되잖아. 이게 표현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점이 n개가 있으면 뭐 x1, y1, a2라는 점은 x2, y2, an이라는 점은 xn, yn,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를 표현해주면 좀 더 좀 수월하지 않니? 요거 자체가. 그래서 뭐 요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거는 내가 왼쪽에 좀 옮겨 놓고서, 지금 내가 보여준 요 다항식은 누구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본 거냐 하면은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항식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 부분은. 근데 똑같은 다항식을 우리가 어떻게 쓸 수도 있냐 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x에 관한 내림차순이잖아. 얘를 x-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써볼게, 내 마음대로. 그러면은 뭐 위에 있는 계수가 뭐 밑에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그럼 여기다 bn이라고 이렇게 쓸 거고, xn-1의 n승의 계수를 bn이라고 쓸 거고, x-1의 n승의 계수를, 그 다음에 b의 n-1에 x-1의 n-1승, 내가 이런 식으로도 한번 써볼게. 1에 n-2승. 그러면 이거는 b2의 x-1의 제곱, b1의 x-1, 마지막으로 b0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 맞아? 이거를 우리 마음이야. 이번에는 나는 그러면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전개를 한다. 그러니까 뭐 내가 내림차순 전개하는 건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그럼 또 계수가 바뀔 거니까 여기는 내가 뭐 cn이라고 놓게 되면 몇 개만 쓸게. x 플러스 2의 n-1승 쭉 가서 뭐 c2의 x 플러스 2의 2승, c1의 x 플러스 2, c0. 그러니까 무엇을 쓰든 상관이 없겠지. 어떻게 내림차순 하든 이건 우리 마음이다 라고 좀 봐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요거 조금만 줄이고, 우리가 여기 맨 첫 번째 있는 거 요거 1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1번식에서 x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버리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거꾸로 내가 쓰는 거야. 쭉 가서 a의 n까지 더해지게 되는 거 맞아? 요 값은 어떠한 f1이 나올 거야. 이거 괜찮아? 이걸 우리가 계수의 총합이라고 부를 거야. 계수의 총합.
모든 개수들의 총합. 아, 개수의 총합은 x에 몇 넣어주면 나오는구나. 1을 넣어주면 나오는구나. 근데 2번 식에서는 우리가 B0부터 내가 A0 빼먹었다. 여기 A0. 어우씨 큰일 날 뻔했다. A0까지 2번 식에서는 B0부터 Bn까지 우리가 이제 구하게 되려면 개수의 총합을 구하게 되려면 2번 식에다가는 X에다가 2 넣어야 나오지 않냐? 2 넣어주게 되면 B0 거꾸로 쓸게. B1 쭉 가서 Bn까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럼 3번식에다가는 X에다 몇 넣어주면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 마이너스 1 넣어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개수의 총합에 대입해야 하는 X값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번처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수의 총합은 X에 몇을 대입하면 나온다? 1을 대입하면 나온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괜찮아? 그럼 내가 1번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1번식에다가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넣어버리게 되면 맨 뒤에는 A0는 그냥 A0야.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어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A1 나오지 않니? 그 다음엔 짝수승이니까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나와. 내가 n을 짝수다 홀수다 라고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점점점 처리를 할 거야. 얘가 f에 마이너스 1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게 되면 개수가 부호가 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 위에 줄이랑 아래 줄을 더해보게 되면 한번 더해보게 되면 2A0에 2A2에 2A4 해서 그냥 점점점이라고만 쓸게. n이 짝인지 홀인지 내가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어떠니? A0 더하기 A2 더하기 A4 해서 그냥 여기 점점점 처리할게. 이렇게 짝수 번째 개수들만 더하게 된 건 2분의 F1 더하기 F-1이라고 볼 수가 있지. 이거 괜찮아? 그래서 짝수 번째 애들은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런 계산을 한번 해봐라 라는 게 여기 유형이다 라고 좀 봐줄 수가 있어. 이거 괜찮겠어?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했어? 위아래를 더했잖아. 이번에는 위에 줄에서 아래 줄을 좀 뺄 거야. 보라색에만 집중하면 돼. 그럼 빼버리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지. 여기에서 이거를 빼니까 2A1 나온단 말이야. 여기에서 얘를 빼니까 2A3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F1 빼기 F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니까 홀수 개수들 A1, A3, A5 쭉 더해진 애들 있잖아. 이런 애들은 F1에서 F-를 뺀 거가 2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 이런 것들 됐니? 그래서 홀수 개수들, 짝수 번째 개수들의 총합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여기 내용 자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시니 F에다가 0을 대입해 버리게 되면 A0만 나오지. 그러니까 상수항은 X에 몇 넣으면 나온다? 0 넣으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줘야지 돼.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잘 봐. 나 지금 여기다 X에다 1, 봐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한 거 보여줬잖아. 그럼 여기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내용이 여기다가는 X에다 몇 넣었을 때 나오니? X에다가 0 넣었을 때 위에랑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여기에다가는 몇 넣었을 때 나오니?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문제에 따라서 이 문제가 뭐 X에 관한 내림차순을 문제를 낼지, 뭐 X 마이너스 1이나 지금처럼 X 플러스 2에 대한 내림차순을 문제 낼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좀 수치 대입을 너희가 그냥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좀 그 상황에 맞춰서, 아, 내가 맨 위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은 거는 두 번째 줄엔 0, 세 번째 줄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랑 똑같은 일이구나. 이 정도는 우리가 센스 있게 좀 받아들여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요거 이제 문제를 이제 몇 개 좀 풀어줄 건데, 134번, 내가 135번이랑 136번을 좀 풀어주면서 내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좀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 구하는 거 다 한번 보여줄 거거든.
그걸 한번 좀 따라와 왔으면 좋겠어요, 여기를. 뭐 이거 문제풀이는 뭐 또 적는다라기보다 어차피 내가 영상을 주니까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서 몇 거 만드는 게 수업 시간에 적으면서 보면은 좀 이렇게 집중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소소한 건 적어도 되는데 그냥 나는 한번 복습하면서 그때 정리해 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정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친구를 가르쳐 봐야 돼. 너랑 똑같은 놈인데 항등식을 몰라. 그럼 일로 와봐 해가지고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여기 봐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엑셀은 항등식인데 이거를 좀 구해 달래.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만약에 이제 A6을 구한다 치자. 이것만 구하는 게 아니라 다 구해 볼 거야. 그럼 A6은 최고창의 개수잖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최고창의 개수는 반드시 구할 수가 있거든. 자, 봐봐. 얘를 3승이라는 것은 똑같은 거 3번 곱한 거야. 이걸 전개했을 때 최고창의 개수는 얘랑 얘가 곱해지면 최고차항 계수 나오는 거 맞아? 그럼 1x 6승이 나오니까 a의 6은 몇이 되는 거야? 1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일단 물어보든 안 물어보든 구할 수가 있고, 항상 a 제로도 구할 수가 있어. a 제로는 상수항이지. 그럼 0 넣어주면은 여기다 0 넣어주면은 1의 3승이니까 1 나오잖아. 0 넣어주면 다 없어지고 얘만 남으니까 a 제로도 몇인 건 구할 수가 있어? 1인 건 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a6가 1이고 a 제로가 1인 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이거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최고창의 개수랑 상수항은 일단은 몇인지 정도는 구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내가 x에다가 좌우변에 1을 한번 대입해 보면 여기다가 여기다가 1 넣어주면은 몇 나와? 0 나오지. x에 1 넣어주면은 0의 3승은 0이니까 개수의 총합이 나오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 다음에 내가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4의 3승이니까 64가 나온단 말이야. 이 64는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나오겠지. 마이너스 a1 플러스 a2지. 짝수승이니까. 플러스 a4 마이너스 a5 a6 이렇게 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라 그랬으니까 위아래가 더해져야 되겠냐 빼줘야 되겠냐. 위아래를 더해야 짝수번째 애들만 살아남는 거 맞아. 홀수번째 애들을 우리가 소거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64는 2에 A0에 A2에 A4에 A6이니까 정답은 32가 나오겠지. 만약에 홀수번째 개수들을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라고 냈으면 위에서 아래 우리 뺐겠지. 이거 괜찮아?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러니까 135번이랑 136번은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 게 여기서 내가 나는 지금 x에다 1 넣었을 때 개수의 총합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좀 나왔잖아. 그럼 요거 136번도 한번 봐보게 되면은 136번에서 일단은 우리가 a의 50이 1인 거 정도는 구할 수가 있어. 어차피 이런 데서 50차 안 나오잖아. 50차는 여기서만 나오는데 이 녀석의 x의 50승의 개수는 1이니까 A50만 나올 건데 좌변에 1이니까 A50은 1인 거 구할 수 있어. A0도 구할 수 있어. A0는 X에다가 1 넣어줘야 우리가 A0만 살아남게 되지. 그럼 좌변에도 1 넣어주니까 이제 몇 나오게 되는 거야? 좌변에 1 넣어주면은 좌변에 1 넣어주면은 A0는 2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일단 이 문제랑 관계가 있든 없든 최고차랑 맨 끝차 맨 앞에 거랑 뒤에 건 구하는 과정은 좀 알아줘야지 되고, 우리가 분명히 홀수번째 애들을 물어봤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야? 개수가 쭉 더해진 개수의 총합과 개수에서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을 더하거나 빼서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x에다가 2를 넣어줘야 개수의 총합이 나와.
요거 이해되니? x에 2 넣어주면은 1에 몇 승은 무조건 1이니까.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 쭉 가서 뭐 A2에다가 A1에다가 A0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x에다 몇 넣어줘야 나와? x에다가 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의 n승골 나오니까 부호가 왔다리 갔다리 하겠지. 그러면 x에다 0 넣어주면 좌변은 몇 나와? 1 나와. 얘는 그냥 나오는데 이건 부호가 바뀌어. 그럼 짝수 번째 애들은 양수인데 홀수 번째 애들이 이렇게 나오지. 마지막에 A0까지. 자, 위에 아래 더해. 빼야 돼. 홀수 번째 물어봤으니까. 빼면 2의 50승은 2배의 49승의 A에 47승 해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양변 몇으로 나눠야 돼? 2로 나눠야 되지. 그럼 2에 몇 승 나와? 49승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n차 다항식에서 뭐 개수의 총합이든 뭐 상수항이든 최고차항의 개수든 아니면 부호가 개수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들이든 짝수 번째 개수, 홀수 번째 개수 이런 걸 가지고 노는 기본적인 유형이 여기 나와 있고, 학교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되게 좀 기상천외하게 변형되는 문제들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RPM에는 그런 어려운 문제 나오지 않아. 근데 이제 내신 기출 우리가 좀 풀게 되면 이런 걸 이렇게 변형해서도 내는구나, 이걸 좀 보게 되면은 이거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그걸 우리가 좀 따라갈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좀 봐주시고, 그래서 그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내가 항등식에 대한 진도를 한번 나가 본 거야. 기본적인 항등식. 뒤에 있는 나머지 정리에 대한 항등식은 일부러 나머지 정리를 하고서 그 좀 내가 좀 유의할 상황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좀 나갈 거거든. 그래서 지금 진도는 유형 몇 번까지? 유형이 4번 몇 번까지였지? 5번까지지. 그래서 유형 5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여서 오늘 배운 요 내용은 내가 이제 유형 1번부터 유형 5번까지 숙제 열심히 해와서 질문하고 정리한 후에 이제 뒤에 부분 좀 진도 나가주시면 되겠지. 이거 괜찮겠어? 오케이. 우리가 뭐 중학교 1학년인가 입학해가지고 그 되게 처음에 배우는 게 항등식이라는 내용 설명을 한번 배우는데, 이게 또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항등식이 뭔지를 많이 까먹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항등식이랑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알아줘야지 돼. 변수는 내가 x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니까 x에 관한 항등식과 x에 관한 방정식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둘 다 등식 중에서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는 거야. 근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시절 지나온 친구들은 방정식이 엄청나게 좀 이제 익숙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정식 쪽에서 예를 들면 2x 빼기 4는 0. 이거 등식이지. 등식이 뭐야?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야. 등식 맞아. 근데 이 등식은 x가 2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니까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x가 2가 아닐 때는 성립하지 않는 거지. 됐어? 뭐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볼까?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이다 라고 써버리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인수분해하면 x가 3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성립을 하는데 나머지에서는 우리가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방정식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 하면은 x에 따라서, x값에 따라서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고 안 성립할 수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x에 관한 방정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방정식을 많이 배우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x가 보이면 되게 웃기게 막 이렇게 걔를 좀 구해버리고 싶은, 이게 좀 구해야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야. 근데 항등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등식은 등식인데 0x는 0 같은 걸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해. 그러니까 항등이 뭐냐면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그럼 x가 1이든 2든 3이든 무조건 곱하기 몇이 돼 있으니까 0이 지금 돼 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좌변과 우변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 맞아? 이런 거를 우리가 x값을 막 구하려 그러면 그게 더 웃기잖아. 다 되는데 x가 루트이든 파이든 다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x가 있으면은 거의 이제 솔직히 나중에 뭐 중간고사 범위에야 항등식이 많이 나오겠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대학 갈 때까지 보는 x는 방정식에서 나오는 x가 많기는 많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방정식을 까먹어서 너희가 나중에 좀 못 풀 거라고 걱정을 하진 않아. 근데 이제 항등식인데 자꾸 이제 방정식처럼 착각을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내가 좀 걱정을 하는 건데, 자, 항등식은 뭐다? x 값에 상관없이 x에다가 내가 무엇을 대입하든 간에 무조건 이제 성립하는 등식을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할 거고, 정확히 말하면 x에 관한 항등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변수가 뭐 y에 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뭐 k에 관한 항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좀 이번에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방정식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항등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도 좀 기억을 하자. 항등식은 x 값이 무엇이든 무조건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는 어떻게 좀 이야기할 거냐면, x에다가 무엇을 넣든 상관이 없어야지 돼. x에다가. 그럼 x에 관한 항등식은 x 앞의 개수가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어. 모든 항등식은. 왜냐면 x 값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으려면 x가 1이든 100이든 1000이든 내가 막 x를 넣었어. 근데 걔가 상관이 없어져야 돼. 그럼 곱하기 몇 해버리면? 0 해버리면 x가 정말 막 노력해가지고 한 1000 정도까지 커졌어. 그래봤자 곱하기 몇 하는 거야? 0 하는 거니까 x가, 나는 이렇게 말하거든,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야. 곱하기 0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창규의 의견에 관계없이 저녁 메뉴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와이프랑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뭐 내 의견이 크게 반영되질 않기 때문에, 의견을 청취를 해주긴 하지만 그게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자, 창규의 의견에 관계없이 저녁 메뉴를 정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힘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힘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내도 곱하기 몇 해버리면 0 해버리면 그냥 이게 없는 게 돼버리거든. 이 말이에요. 느낌이 비슷해서 x에 관한 항등식은 항상 x 앞에 개수가 0이 좀 돼줘야지 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0x는 0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x가 무슨 값을 갖든 간에 곱하기 0 하면 좌변은 무조건 0일 거고 우변도 0이니까 항상 똑같아지겠구나. 그래서 항등식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알아줘야 되는 표현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 이걸 나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 x가 힘을 못 쓰는 등식. 우리끼리 좀 내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 x가 힘을 못 쓰는 거야. x 값에 관계가 없다는 건 x가 힘을 못 쓰는 거구나. 자, 똑같은 표현이 여기에서 임의의 x에 대하여. 그러니까 x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이거야. 뭘 갖고 오든 곱하기 0 할 거니까 어차피 힘 못 써서 성립할 거다. 똑같은 말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 아무거나 갖고 와봐라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식을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 물론 이건 x에 관한 항등식, 변수도 중요하니까. 왜냐면 문제가 나중에 뭐 x랑 k랑 y랑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 문제에서 누구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줬는지를 우린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뭐 임의의 실수 y에 대하여라고 했으면 y에 관한 항등식인 거고,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 항상 아이디어는 뭐다? 그것의 개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어? 그럼 우리가 나중에 쫙 정리했을 때 k의 개수가 몇 돼 버려야 돼? 0 돼 버리게 되는 거. 이렇게 좀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도를 한번 나가 볼 건데, 일단 교과과정상에서는 항등식을 우리가 배울 때 뭐 항등식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뭐 미정계수법 이제 배운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뭐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 이게 두 가지를 좀 가르치게 되는데, 나는 그거를 아우르는 내림차순 전개법이라는 것까지 좀 가르치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좀 봐주기 위해서 여기 이제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니까 x가 힘을 못 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몇이 돼줘야 돼? 0이 돼줘야지 돼. x제곱 힘 못 쓰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b도 몇 돼 버려야 돼? b도 0 돼 버려야지 돼. 그럼 a, b가 0이면 이거 두 개는 0이잖아. 그럼 c도 몇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서 a, b, c가 다 0이다라는
해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드니. 그러니까 두 번째 것도 사실 요거 밑줄 친 거 한번 봐보게 되면은 내가 요렇게 밑줄 친 거 한번 이렇게 봐보게 되면은 이것도 내가 우변을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내림차순으로 한번 좀 만들어 볼게. 여기를 오른쪽에다 한번 넓게 써볼게. 그럼 a-a 다시의 x지. x제곱이지. 그 다음에 b b 혹시 왜 이러지 이거 컴퓨터가? b b 다시의 x지. c c 다시 좀 지우고 c c 다시의 x지. 됐어. 그럼 아까랑 똑같은 이유에서 얘가 몇 될 수밖에 없어? 0 될 수밖에 없고,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좌변 우변의 x제곱의 계수끼리 똑같아야 되고 x의 계수끼리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끼리 똑같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걸 우리가 밑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계수비교법이라고 불러. 좌변이랑 우변이랑 항상 똑같으려면 같은 차수의 계수끼리 똑같을 수밖에 없다. 근데 계수비교법은 어디서 나온 거야? 원래는 나 지금 뭐 했어?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거야. 나 지금 분명히 여기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나는 처음에 가르친 것처럼 야 힘을 못 써야 되니까 다 x제곱이든 x의 계수가 0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는 입장에서 가르친 건데 이거를 우리가 맨날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넘기려면 좀 귀찮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우리가 넘기지 말고 좌우변 똑같은 차수 계수끼리 똑같은 걸로 풀자. 교과서에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수 비교법으로 나오게 된 거고. 이거 괜찮겠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한번 봐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 3번이야. 여기 내가 밑줄 친 거 여기 보는 거야. 이번에는 XY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똑같아. XY가 둘 다 힘을 못 쓰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의 계수도 몇 돼야 돼? A가 0 돼서 X가 힘 못 쓰게 만들어주고 Y의 계수 B도 0이 돼서 힘 못 쓰게 만들어주면 C는 자동으로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두 달, 두세 달, 1년이 지나도이 나는 그냥 야 이거 X가 항등식이니까 힘을 못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이 우리끼리 통했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교과서에 X가 힘을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근데 나는 항상 수업을 할 때 우리끼리 어떤 용어라든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그게 대화가 되면 참 좋지 않겠니? 그래서 이제 XY에 대한 항등식은 XY의 계수가 0이 돼서 X랑 Y가 둘 다 힘을 좀 못 쓰게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 괜찮겠어?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미정계수법 중에 좀 계수비교법도 좀 이야기했고 내가 좀 이게 힘을 못 쓴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좀 이야기를 해준 건데 이 미정계수법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11번 같은 거 너무 쉬운 문제긴 하지만 111번 문제 같은 거 보게 되면 문제에 나와 있어.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 풀이 뭐냐 하면은 이게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x제곱이 힘 못 써야 되니까 얘도 0이고 왜 자꾸 지워지지?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 돼줘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우리가 a 더하기 c는 0인데 b는 3 돼야 되지. a는 몇 b 돼야 돼? 2b인데 6 돼야 되지. a가 6이니까 c는 마이너스 6 돼야 되지. 이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 있는 거 맞아. 이건 그냥 처음에 배운 오케이 힘 못 쓰게 만들어주는 풀이 끝. 근데 112번 같은 거를 내가 한번 봐보게 되면은 원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항등식을 정말 원론적으로 푼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112번을 a의 x제곱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6이 2x제곱에 bx 더하기 c라고 쓸 수가 있잖아.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다 우변에 있는 거 다 넘기는 거야. 왼쪽 넘겨서 a 마이너스 2의 x제곱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c 마이너스 6은 0. 원래는 이렇게 다 푸는 게 원래는 원론적인 방법이야. 그래서 요 녀석이 몇 돼야 되고 0 돼야 되고 그럼 a 값은 몇 나와? 2가 나오지.
a가 2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 나오잖아. 이것도 0 나와야 돼. x가 힘 못 써야 되니까. 그럼 b 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1. 얘도 0 돼야 되니까 c 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6.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이걸 우리끼리 뭐라고 하는 거냐면 교과서상에는 개수비교법이랑 뭐 수치대입법 이렇게 두 개가 나왔지만 나는 야 이거 내림차순 정리법 우리끼리 용어 하나 만들자고. 내림차순 정리하는 게 원래는 기본 원칙인데 좀 귀찮아. 그냥 선생님 여기 x제곱 개수가 a고 여기 x제곱 개수 2니까 바로 a는 몇이라고 가는 거야? 2.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기는 x의 개수가 3 빼기 2a지. 오른쪽은 x의 개수가 b지. 왼쪽의 상수항은 마이너스 6이지. 오른쪽의 상수항은 c지. 그래서 이렇게 구해도 아까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는 좌변과 우변의 개수끼리 비교하지 않았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개수 비교법으로 푼 거야. 뭘 구했어? A, B, C. 개수들을 구했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A, B, C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개수. 아직 우리가 몇인지 모르니까 구해야 되는 개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내일 뭐 할지 나는 계획이 미정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이 A, B, C를 우리가 뭐라고 해? 미정계수라고 해. 그럼 우린 미정계수를 구해야 되겠지?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 중에 우리는 개수비교법을 하나 배운 거고. 이거 괜찮니? 그 다음에 이제 항등식이라는 게 내가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그냥 뭐 x값에 관계없이 x에다 무엇을 넣든 성립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정말 112번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x에다 아무거나 한번 넣어봐. 뭐 이렇게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내가 x에다가 진짜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자. 그럼 x에다가 내가 이제 뭐 파이 같은 거 넣어도 어때야 돼? 성립을 해야 되고. 파이 넣고 계산하려면 좀 힘들겠지.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어떤 미정계수를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x에다가 2 같은 걸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2를 넣는 이유는 얘가 이제 몇 돼 버리니까 0 돼 버리게 되니까 좀 더 어때? 계산하기가 좀 편하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나는 x에 2 넣어주면 좌변은 0이네. 우변은 8 더하기 2b 더하기 c가 그러면 0 나와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잡아줄 수가 있고. 정말 아무거나 넣어도 되지만 좀 더 편한 걸 넣고 싶단 말이야. x에다가 내가 0 같은 거 한번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6은 c 이렇게 나오지. c 값 좀 빨리 구했네, 그지? c가 마이너스 6이면 얘가 마이너스 6이면 우리가 2가 넘어가니까 2b가 마이너스 2니까 b 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마지막으로 1 같은 거 넣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1에다가 a 더하기 3 곱한 거잖아. 이거 괜찮니? 얘가 1 넣었으니까 b는 아까 전에 아까 몇이었어? b가 왜 자꾸 이렇게 지워지는지 모르겠네. b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럼 이거에다가 c는 마이너스 6이었잖아. 이렇게 우리가 a값 구할 수도 있는 거 맞아. 이런 걸 우리가 미정계수법 중에서 수치대입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정계수법은 뭐 하는 방법이야?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교과서상에서 뭐를 배워? 수치대입법. 지금처럼 숫자 넣는 거. 아까처럼 개수끼리 비교하는 개수비교법. 두 가지가 있어. 근데 거기다 나는 하나 추가해서 내림차순 정리법이라는 것까지 하나 이야기를 한 거야. 솔직히 이제 여기를 좀 지나고 내신 때 좀 지나고 나중에 우리가 항등식을 쓸 때는 개수비교나 수치대입보다 거의 내림차순 정리해서 푸는 방법,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방법이 사실 제일 메인 방법이 되는데 너무 이제 좀 개수비교 수치대입의 애들이 거기에만 현혹돼가지고 나중에 은근히 못 풀더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좀 알아둘 수 있도록 하는데 내가 그럼 이거는 뭐 크게 수치대입 개수비교를 풀었는데 솔직히 이건 개인차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개수비교를 푸는 게 더 간단하지 않았냐? 숫자 넣으면 더 귀찮지 않아? 막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이거 괜찮아. 근데 어떤 문제는 수치대입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항등식의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대입이랑 개수비교를 좀 이렇게 좀 번갈아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적절하게 너무 개수비교로만 가지도 말고 너무 수치대입으로만 가지도 말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14번 문제를 좀 푼다라고 보게 되면 개수비교도 하고 수치대입도 해야 되는데 나는 뭐 x에다가 0 한번 먼저 넣어볼 것 같아. x에 0 넣어주게 되면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c가 1 남으니까 c값 마이너스 1인 거 바로 나오잖아.
x에다가 1 같은 거 넣게 되면 좌변은 누구만 나오게 되는 거야? 좌변이 잠깐만 이거 왜 자꾸 지워지는 거 같지? x에다 0 넣어주면은 어이씨 마이너스 c가 1이었으니까 c가 마이너스 1이었지 그지? 그 다음에 x에다가 1 넣어주게 되면은 b는 3 바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난 x에다가 이제 또 한 뭐 넣어볼까? 내가 이제 0과 1을 넣은 거는 좀 이렇게 0 만드는 아이디어로 좀 넣은 거 이해하기 되겠지. 그래서 2 한번 넣게 되면은 2a 더하기 2b 더하기 c 2 넣었으니까 이제 몇 되는 거야? 7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이제 5가 넘어가니까 a는 몇 나오는 거야?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거 괜찮아? 뭐 이렇게 풀 수도 뭐 있고 이거는 수치대입법이 솔직히 좀 더 간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나는 그냥 섞어서 좀 풀게 되면은 우리가 솔직히 이제 b값이랑 아까 전에 이제 b값 구할 때 1 넣어가지고 양변에 이제 1 넣어주게 되면은 b가 3인 건 바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c값이랑 b값은 이렇게 구했는데 여기 1x제곱이지. 1x제곱 이거 x제곱 절대 안 나오지. 여기는 ax제곱이지. 그럼 a는 바로 그냥 몇 되는 거야? 1 바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나는 bc는 수치 대입으로 구했고 a 값은 개수 비교로 구했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거를 너무 한 가지 방법에만 치우치지 말고 좀 섞어서 써주길 원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모실이 항등식에서 기본적인 내용 설명을 좀 볼 수가 있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친구한테 이제 전달한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설명은 이거야.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점을 설명을 먼저 해줘야 되고 그냥 듣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인지 x가 힘을 못 쓰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말인지에 대해서 알아줬으면 좋겠고 우리의 목적은 항등식에서 미정계수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는데 나는 이제 모든 걸 아우르는 내림차순 정리법 이건 우리끼리니까 막 학교에서 서술형 평가에 쓴다든지 막 내림차순 정리법에 의하여 막 이러면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제일 메인이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 이게 0 만들어가지고 푸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는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을 좀 적절하게 활용해서 미정계수를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좀 구해보자. 너무 한쪽 방향에만 치우쳐서 문제를 풀지는 말자. 뭐 이런 내용들을 내가 좀 배운 거니까 좀 정리되겠어 이 부분.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 몇 개 좀 풀어줄 건데 여기 앞장에 뭐 유형 1, 2번은 내가 많이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130번 같은 걸 한번 130번이랑 내가 131번을 좀 풀어줄 거야. 이거를 보면서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봤으면 좋겠어. 여기 부분은